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어차피 주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오랫동안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영상도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저께 지캐시 개발자가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한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직접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로드맵을 발표한 건 어저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지캐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와중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베리 실버트가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트윗상에서 뭐 지캐시에 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추후에 또다시 이제 뭐 비트코인과 지캐시, 호라이젠이 딱 정확히 이제 공급량이 2100만 개다, 뭐 이런 양이, 이런 어떤 그 언급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베리 실버트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뭐 산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아마 시세에 관해서도 아마 관여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또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지케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전형적인 채굴이죠. 예, 채굴. 근데 포스로 이제 전향하면 이제 채굴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3년이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분명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에 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데, 그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대중의 논리로 그 로드맵 자체를 비아냥거리거나 그럴 필요성은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이더리움 진영과 파일코인 진영과 그 외에 전체적인 어떤 그 가상자산 그쪽에 이제 익명성에 관한 어떤 그런 게 투영되기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포에서 포스 전향이 메커니즘적으로 뭐 주코 윌콕스가 분명히 계산한 뭔가가 있겠죠. 저는 그것에 따라서 3년이란 시간의 어떤 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윌리 우가 때마침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스로 이제 전향되면 이제 무한 발행될 거다, 지캐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악명 높은 취약성은 무한한 지캐시 토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베리 실버트가 한 얘기에 관해서 조금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윌리 우가 분석하는 거랑 베리 실버트가 분석하는 것 중에 주코 윌콕스하고 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 베리 실버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 견해가 아마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베리 실버트가, 그러니까 윌리 우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되게 싫어하죠. 근데 본인은 더 많이 사모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 지금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면 2025년에 지캐시가 6만 달러까지 갈 거야라고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된다, 제가 이거를 올리고 나서 말도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마지막 판단은 이제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캐시가 뭐 호라이젠이 폭락하든 뭐 폭등하든 아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해서 일관된 아마 견해를 추종하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은 자산이 아마 늘어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환율로 따지면 6만 달러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자, 한 100개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과연 그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까요? 그러니까 참고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3,000개 정도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끝까지 가시면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제가 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코인을 갑자기 급등했는데 지금 당장 사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방송은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자, 지캐시와 이제 호라이젠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라켄 거래소는 사실은 DCG 그룹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코인베이스는 DCG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거는 뭐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그 외에 크라켄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베리 실버트가 이제 초반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팀 드레이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쨌건 미국에서 은행이라는 지위를 분명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지위를 가진 유일한 거래소예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에 이제 상장돼 있는 코인들을 보시고 아 내가 투자한 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 뭐 안도감을 가지셔도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왜 이제 크라켄 거래소를 가지고 왔냐면 일단은 뭐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테더,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리플코인, 폴카닷, USDC 그리고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웹비트코인 그리고 유니스와 체인링크, 알고랜드, 폴라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스텔라 루멘 그리고 엑스 인피니티 그리고 트론 자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코스모스, 다이, 테조스, 그래프, 모네로, 이오스, 플로, 샌드박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영국 그 크라켄 사용자들한테 모네로를 뭐 사용 못하게 할 거다, 상장 폐지할 거다. 그러니까 뭐 미국 사용자들이 아니라 영국 사용자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영지식 증명하고 링 시그니처를 이제 움직이는 모네로하고 대시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거두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라이젠 커뮤니티가 점진적으로 이제 커가고 가격도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사실은 4대 진영이죠.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DCG하고 관련한 게 영지식 증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모네로 위주로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캐시나 아니면 호라이즌 쪽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예.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파일 코인도 여기 뭐 제가 말씀 많이 언급드리고 했었는데 어쨌건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지금도 꾸역꾸역 사 모으기에.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업비트 창에 있는 뭐 일부 뭐 김치가루 그러니까 고춧가루 묻어 있는 김치 코인들 막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성향이 마나코인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 20%, 뭐 30% 급등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 뭐 주기적으로 계속 언급 드린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코인은 제가 예전에 되게 2000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좀 언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그때 많았었죠. 사실은 그때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사람들이 추천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일관된 견해를 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뭐 엔진코인, 루프링, 쿠사마, 칠리즈, 뭐 지캐시, 웨이브즈, 대시코인, 컴파운드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큐텀, 아이콘, OMG, 미나, 연파이낸스, 스시, 라이브피어 그리고 시아코인. 그래서 제가 파일코인 사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시아코인하고 스토리지 사둬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코인들도 좀 시세 반전이 좀 있었죠. 근간에. 근데 지금 당장 사라고 또 이것도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항상 이제 제로엑스 자 괜찮은 코인들이 다 여기 보면 그리고 리스크, 킴 네트워크 그리고 OXT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자 그리고 어우거 미러 프로토콜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리스트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켄 영국 사용자들한테 자 11월 말까지 모네로를 딜리스트 시킬 거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DCG의 어떤 견해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영국 정부의 견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왜 G캐시랑 왜 대시코인 이런 거는 왜 건드리지 않을까요? 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어저께 이제 댓글을 보다가 웅님 정정해주세요. 브라웅님께서는 만화를 50원 전부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랬었나요? 제가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도 오래전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김가즈아님이 50원 전부터 말씀해 주셨다니까 이때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50원 전에 산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원에 산 사람은 50원에 사셨더라도 이게 아마 분명히 30원까지 25원까지 20원까지 떨어진 적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게 100원까지 붙들고 계셨을지 아니면 100원에 다 익절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갖고 계셨는지 그 나머지 몫은 다 각자 개인의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전 0.06달러 때부터 찰리님 영상 보고 마나코인을 살 수 있는 거래소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업비트의 상장도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서클사하고 관련해서 보이저 거래소를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찾으셔가지고 보이저 거래소까지 찾아가지고 보셨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살까 말까 하셨는데 확신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런 걸 보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디센트럴 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던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클은 언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데, 힘들죠. 예, 다 힘들어요. 근데 순서가 오면 다 오르더라고요. 황금사과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박상우님이, 이분 되게 오랜 구독자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5,800원에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클에 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영상을 뒤져 보시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언급을 했었던 게, 이더리움이 2.0으로 진행되면서 그 많은 반사 이익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분명히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때마침 베리 실버트가 그런 얘기도 언급을 했었어요. 뭐라고 언급을 했었냐면,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이더리움 가격까지 올라갈 때까지 본인은 팔지 않겠다라고, 그런 거에 관해서도 트윗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맹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메커니즘을 보는 거예요. 채굴자의 이동과 해시레이트의 급상승, 그것과 가격과 같이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2021년 올해 5월에 20만 원 찍고 7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전 4년을 기다린 것 같네요. 예. 근데 코인 투자는 상훈님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보실 것 같고, 이제 항상 뭐 이런 질문이나 대중들의 어떤 이런 견해는 저한테 이제 항상 전달되는데, 다른 좋은 코인도 많은데 그레이스케일 포트만 너무 맹신하시는 게 아닌가, 좀 아쉽다, 벙창하세요 찰령님 이렇게 써주시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이제 제 마음을 고스란히 이제 댓글에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찰리님은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일 뿐 좋은 코인은 많이 알고 계실 듯. 근데 이미 선구자들이 방향성을 정한 나침반에 투자하면 길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왜냐면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가 적지 않게 나오는데, 제가 뜬금포 없이 갑자기 뭐 단기적 수익 매매로 할 수 있는 김치 코인을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 코인을, 설량 여기에서도 괜찮은 코인을 사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 뭐 손실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오죽할까요? 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베리 실버트가 한 얘기에 관해서 그게 아마 직접적으로 시장에 아마 5년 안에 표출이 될 거예요. 98% 가까운 코인들은 전부 다 시장에서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거나 저거나 뭐 개나 소나 다 코인판에 뜨러들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사기꾼들도 이제 알트코인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개인들 등쳐먹을까, 이런 사람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분기점까지는 이런 게 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많이 사라지고 흡수 통합되고 인수 합병되고 이러면서 코인들도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코인이 정리 안 되고 ETF가 상장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 되고 안전도 도모하면서, 은퇴 자금도 갈 수 있는 코인까지, 은퇴 자금까지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도 뭐 파일코인 보시면서 힘들다 막 이러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홍페이, 여기 나와 있죠, 다홍페이. 그래서 네오코인 주인장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힘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폴리 네트워크 있죠, BSN 있죠, 같이 움직여요. BSN은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코인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결론 지어버려요.
근데 네오코인 온톨로지는 같이 짝으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다홍페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이 트윗을 올렸는데 4회 CII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윈윈 방향으로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화를 촉진한대요. 네, 이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는 항상 중립이에요. 저는 백인을 좋아하거나 중국인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 봐요. 저는 항상. 그리고 정치 이념과 논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락장과 상승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쟁과 화해의 어떤 그런 거를 반복해서 대중들한테 계속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예, 그런 어떤 불안한 심리를 조장해서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는 사실은 정치 세력 뒤에 있는 사실은 엘리트들이라는 거죠. 거대 자본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거기서 이제 뭐 기관 투자가들이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개인들은 많은 돈을 잃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글이 딱 올라오니까 이런 칼럼이 딱 올라가니까 여기 똑같아요. 이게 대중 심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돈바이 네오코인 그리고 돈마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네오코인에 관해서 블레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돈을 잃었고 뭐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뭐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뭐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이요. 다 여기 보면 우리는 널 믿는다. 근데 난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하는데 We need price action all.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징징거리다가 팔면 아마 급등할 거예요. 저희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알리페이하고 폴리 네트워크하고 관련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폴리 네트워크는 네오하고 또 같이 움직여요. 자, 알리페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엔트그룹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진짜 중요한 소스는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알리페이랑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 폴리 네트워크하고 같이 껴있고 이러면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뭐 행운을 잡고 못 잡고는 마지막 역량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에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TV 시청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TV 시청을 하셔가지고 뭔가 결정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제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뭐 어쨌든 수익을 나도 잃어도 그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안 올라간 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운이 없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SNT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코인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뭔가를 지금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SN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코인도 지금 섣불리 손절하지 마셔라. 분명히 때와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로 놀리지, 익명성하고 같이 이제 이더리움이 같이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ERC20하고 어차피 같이 엮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손절은 지금 하지 마시고 라울팔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죠. 이더리움이 시세 방향성이 하반기부터 내년 어느 순간까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라울팔 말고 벤자민 플런트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자 이제 다른 분까지 이걸 인용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걸었었던 급상승의 길을 향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걸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트를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수익 매매도 되게 많이 하시고 막 이러는데 저는 괜찮은 코인이 있으면 저가에 들어가서 그냥 터질 때까지 장기로 롱런해서 수익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다가 더 많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 투자를 했던 거고 내가 과연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메타버스 혁명이 다가오는데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어,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차라리 코인에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 결정을 지었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냥 날로 보면 매일매일 그냥 오늘 내리고 내일 오르고 막 이러면, 근데 이거를 연으로 보면 어쨌든 우상향 해왔어요. 이거를 10년 단위로 보면 자 쭉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상향 한다.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멘탈이 흔들리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이렇게 하락장을 계속 주다가 살짝 반등을 줬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꺾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멘탈 붕괴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 이제 한편으로 하거든요. 그게 아마 털어먹기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꺾어서 갈지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차트들이 한 번 더 꺾인다고 꺾였다가 올라갈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매매를 잘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당장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저랑 좀 많이 틀린 게 저는 이렇게 매매를 잘 안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코인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거예요. 연 단위로, 10년 단위로. 충분히 그런 패러다임에 전환해서 이게 핵심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이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전에 비트코인도 몇십만 원부터 이제 뭐 이더리움도 몇만 원에 샀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도 그런 관점으로 급등을 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꾸시고 그런 전략을 하시면 아마 큰 실패는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지금 조금 저한테 조금 떨어진 거는 50% 떨어지면 저한테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코인 투자를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아세요.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마다 뭐 그런 게 다 틀리니까 다 다르니까 뭐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